아니 지가 공황장애가 있다 한들 네. 그 인부들한테 돈만 주면은 그렇죠. 공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장 소장한테 인수인계를 다 해놨으니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소장이랑 통화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래요, 소장? 자기랑 상관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배 대표라는 사람이 요구했던 내용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 처음에 이제 계약금은 10%가 갔으니까 그건 정상적으로 갔고요. 건축 허가 시에 40% 1억 7,200을 달라고 해서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으로 보냈고요. 그 다음에 골조 완료 시에 40% 1억 7,200을 달라고 했는데 최근에 H빔 기둥 심고 판넬 붙인 다음에 갑자기 찬장 자재를 좀 좋은 거를 주문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의심 없이 1억을 보냈는데 그 1억을 보내고 나니까 또 일주일 뒤에 갑자기 나머지 잔금도 좀 필요하다 6,700만 원이. 그래서 그건 왜 필요하냐 했더니 실내 인테리어 이제 자재를 이제 주문을 넣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6,700을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그 이후로 갑자기 막 몸이 안 좋다, 좀 공사 늦어질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뭐 신뢰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저희가 이 업체를 선택할 때 제가 그동안 지어놓은 그런 카페들을 가봤는데 너무 잘 지어져 있고 인테리어도 정말 잘 돼 있고 카페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믿음이 컸던 것 같아요. 만나서 미팅할 때도 너무 친절하게 이런 디자인 뭐 제안할 때도 되게 잘 하긴 했고 실력이 있어 보였었어요. 그 배 대표라는 애가 그 인스타 통해서 영업을 했던 거죠? 예, 인스타랑 자기네 회사 홈페이지가 있긴 했어요. 예. 지금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는 열려 있어요. 살아 있고 인스타는? 닫혀 있어요. 그러면 좀 그 사이에 캡처 같은 거 좀 해 놓으셨어요? 캡처도 내용을 캡처를 못 했는데 거의 뭐 팔로우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캡처를 좀 했습니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사장님도 본인 사정을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얼마였어요? 총 계약 금액이? 공사 비용만 3억 천이었는데 계약서 사인 기재된 공사 금액. 네, 공사 비용만 70%를 줬고 토목공사 명목을 해가지고 3천만 원 더 추가. 그러니까 총 공사 금액이 그럼 3억 천에 토목 공사 비용 3천. 네. 그 중에서 얼마를 2억 4천. 한 70% 정도가. 이번에요? 그러면 지금 거기는 공정률이 어느 정도예요? 30%. 진 사장님 아까 그 현장보다 조금 더 돼 있는 정도예요? 딱 그 정도에서 샷이랑 유리만 달려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배 대표가 몸이 안 좋거나 무슨 사정이 있다는 게 공사가 막힐 만한 사유가 되나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물어봤죠. 공황장애라고 얘기한 게 12월 10일에서 13일이었어요. 아니 지가 공황장애가 있다 한들 네. 그 인부들한테 돈만 주면은 그렇죠. 공사는 진행되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장 소장한테 인수인계를 다 해놨으니 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다. 자기는 약 먹고 현장을 보고 있으니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공정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죠. 연락을 했죠. 이거 유리가 언제 다 다냐. 아 지금 서울에서 유리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에서만 제작이 가능하다.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공을 하겠다라고 하길래 알겠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그 샤시랑 유리를 시공한 업체도 배 대표한테 지금 돈을 얼마를 못 받았대요? 2천만 원을 못 받고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원래는 시공을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계속 그 배 대표가 이것만 달아달라, 달아주면 바로 돈 주겠다 계속 말을 해서 시공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 잠적을 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장 소장 전화번호는 알고 계세요? 네, 소장이랑 통화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뭐래요, 소장? 자기랑 상관없는 겁니다. 뭐 돈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배 대표가 뭐 돈을 주면서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했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그런 얘기는 따로 없었어요. 진 사장님은 소장이랑 얘기해 보셨어요? 네, 소장님이랑 통화를 해봤는데 소장님 왜 저희 일을 진행이 안 되죠? 배 대표님하고 연락 되시나요? 했더니 소장님도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소장님이 배 대표랑 한 6, 7년 가까이 일을 해왔대요. 그래서 정말 잘 해왔고 하니까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믿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한 일주일 있다가 갑자기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빨리 좀 알아봐라 라고 해서 저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배 대표가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컨트롤하고 의뢰인한테 돈 받아서 다른 업체들한테 돈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소장도 어떻게 보면은 배 대표랑 같이 해서 뭐 동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돈을 내려주면은 네. 소장이 자기들 인부를 쓰거나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돈을 안 받으니까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사장님 같은 경우는 결혼까지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고 여자친구분은 뭐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도 배 대표 믿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반대 입장이 돼서 너무 나쁜 사람이고 이 돈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내야 된다 라고는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될지 둘이 항상 그냥 머리 맞대고 고민만 하고 울기도 하고. 사장님은 상황이 어떠세요 지금? 저희도 그거를 업으로 하려고 지금 짓고 있었는데 막막하죠. 저희 아버님 돈 가지고 같이 투자해가지고 네 같이 대출 받고 같이 했는데 사장님 사정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대출도 대출인데 또 지인들한테 빌린 돈들이 있고. 맞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뭐 개인 택시 하셔가지고 택시를 이제 최근에 안 하시기로 하셔가지고 번호판을 팔아서 그런 돈도 들어가고 이제 어머님 지인한테 좀 빌린 것도 있고 뭐 매형한테 좀 빌린 것도 있고 제가 퇴직금 받은 거랑 제가 타던 차 팔아가지고 최대한 다 이제 맞춰서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꿀 수 있는 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라도 좀 은행 빚이랑 그런 거좀 메꾸고 나머지는 제가 벌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배 대표가 물론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뭐 원망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상황에서. 돈 받는 거죠. 그렇죠. 공사를 해주든가 이자 몇 개월 더 내 돈으로 생돈 박아놓어도 상관없으니까 공사만 해주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쓴 돈이라도 돌려달라든지. 네. 남의 돈 슈킹 깠으면 처벌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지금 현행 사업 절차상으로 보면은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소를 해도 경찰, 검사, 판사 누구 하나 이 피해자들의 돈을 회복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도가 없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참 안타깝죠. 법률적인 자문은 뭐 별도로 또 해드리고 필요한 조치 같은 거는 뭐 설명을 해드리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조언을 해드리겠지만 참 다른 사례에서 봤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배 대표에 대해서 뭐 할 말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혹시? 그냥 빨리 나타나서 뭔가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현장 소장 말도 100%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예 돈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어필을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도 들고 사실 다 못 믿는 상황이죠. 그 저거를 저 지금 남아있는 저 현장을 저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를 어디 그 좀 주변에 아는 분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안 당했겠지 사실. 아는 분이 있어도 그냥 배 대표를 너무 믿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좀 신경 쓰지 말아주라. 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믿었구나. 네. 사실 사무실도 많이 찾아가고 가봤고 저는 뿐만 아니고 다른데 인테리어 상가 인테리어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거든요. 연락 끊기기 전에 많이 했어요. 추가 인테리어 건으로 연락 끊기기 한 5일 전까지도 미팅을 했거든요. 다 직원들도 잘 있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배 대표 사무실 가보셨어요? 네, 그래도 2주 전에 가봤는데 짐 다 빼고 아무것도 없고 야반도주 했네 그러면. 우편물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택배랑. 배 대표가 사무실도 다 비워버리고 전화 안 받고 소장이 아까 얘기했던 다른 그 업체들한테 돈이 많이 지금 줄 돈이 많이 있다는 그 말이나 전화를 안 받고 쌩 까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얘가 지금 이제 뭔가 사고가 터져가지고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좀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공사를 마무리를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고요. 제대로 된 돈이라도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좀 협심해가지고 서로 정보도 좀 잘 교환하시고 해서 최대한 피해를 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제 머리를 맞대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무슨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된 걸 보고 돈을 줘야 된다 이거죠. 현금으로 돈을 줄 거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상대방한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재산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 간의 거래가 아닌 이상 이런 소규모 공사에서 개인들이 이렇게 그 조그만 소규모 영세한 업체한테 맡기는 경우에는 그런 인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정보를 알기가 어렵죠 사실. 그래서 또 그걸 요구하는 것도 현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요구를 했어요. 그 주민번호라든지 그러니까 신분증 사본이라도 찍어가지고 달라 사업자 등록증이랑. 근데 변호사분들이 이건 당연하게 소비자에서 물어볼 수 있는 권리다,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다 모르니까 이게 당연한 줄 아니까. 그렇죠. 왜냐면 끌려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하는 소리가 다 똑같아요. 이게 뭐 사기를 치든 안 치든 인부들 저기 임금을 먼저 줘야 된다, 뭐 자재를 먼저 사야 되니까 뭐
먼저 선입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또 이행을 안 했을 때 서로 이제 트러블이 생기면 내 공간에 공사를 대충 해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니까 최대한 협의를 맞춰주면서 부당하다 싶은 것도 듣게 되고 이게 그냥 넘어가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그래서 사실 중요하거든요. 뭐 표준 계약서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만 부족하고 최소한 이 상대방의 어떤 제대로 된 정보라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이 거래 상대방한테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정치하고 자세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분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은 공사 계약서 같은 경우도 진짜 안 쓰고 하는 경우도 많고 공사 금액이 적으면 아예 계약서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표준 공사 계약서 같은 데다가 특약상 한두 개 넣어가지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많은 거래상의 상황들을 다 반영하고 뭐 디펜스 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런 계약서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걸 몰라가지고 당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찌됐건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쪼록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